자, 지금 폴카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이후 계속해서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금도 반등이 나와줘도 위에서는 계속 매물대에 막히는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 추세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보기에는 한참 이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하락이 왜 더 심각하냐? 이건 단순하게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최근 폴카닷 보안 문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거래소들까지 유의 촉구를 내놓을 정도로 시장이 이 코인을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도 이번 하락이 왜 나왔는지는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실 자체보다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물량이 나오고 있느냐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사건 내용을 보시면 이더리움 쪽 하이퍼브리지 게이트웨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브리지드 DOT를 대량으로 민팅한 뒤 시장에 던지는 방식의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즉, 이게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 보안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안 이슈가 붙는 순간 기업과 고래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리스크 회피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 문제는 이번 해킹 전부터 이미 심각했다는 겁니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알겠지만 폴카닷은 이미 1년 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위에는 악성 매물들이 계속 쌓여 있었고 반등이 나와도 그때마다 위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제대로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해킹 이슈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코인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약해져 있던 구조를 더 세게 눌러준 악재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카닷에 투자했던 초기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마다 위에서 기업과 고래들은 차익 실현과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시장 참여자들, 특히 큰 자금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와 유의 촉구, 최악의 경우 거래 지원 종료나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를 위해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큰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의 하락은 폴카닷 자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끝나서라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쌓여 있었던 악성 매물과 장기 하락 구조 위에 이번 해킹 이슈와 유의 촉구가 겹치면서 리스크 회피성 매도가 한꺼번에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장 공포가 큰 자리에서 물량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 왔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즉 시장은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물량이 잠기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들과 고래들이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폴카닷 물량들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하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유의 촉구 이슈가 붙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남아있는 물량들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1년 만에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번처럼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특히 이번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하게 악재가 하나 나온 수준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기업과 고래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남아있는 물량들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처럼 공포가 가장 큰 자리에서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폴카다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폴카닷이라고 단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폴카닷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폴카닷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폴카닷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거란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